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습니까? 어떤 노인들은 70대, 80대에도 활동적이고 편안하게 움직이며 뼈가 튼튼한 반면 어떤 노인들은 건강한 식단과 생활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약해지고 뼈가 얇아지며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조용히 놓치고 있는 4가지 특정 비타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우리 뼈에 숨겨진 골격처럼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뼈는 더 빨리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작은 미끄러짐도 위험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들이 채워지면 우리 몸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 비타민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며 노인들이 평생 뼈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너무 간과되어 많은 의사들조차 확인하는 것을 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핍되면 골절 위험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타민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그동안 찾고 있던 잃어버린 조각일 수 있습니다. 파트 2. 움직임의 자유를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 대신 자신감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엉덩이나 허리 아래쪽에 익숙한 당김 없이 바닥에 물건을 굽혀 집어 올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균형을 잃을까 두려워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제가 곧 공유할 이 4가지 영양소를 뼈가 제대로 공급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더욱 가능해집니다. 노인들은 종종 뼈 손실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뼈는 60세 이후에도 매일 스스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뼈는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며 비타민은 우리 몸이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일부입니다. 제 이름은 별표 산드라 세라티, 디아어샌드러 세러티, 별표입니다. 25년 이상 노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근력, 안정성, 이동성을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뼈 건강이 걷기부터 수면, 일상생활의 자신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삶은 위축됩니다. 사람들은 계단 이용을 멈추고 장거리 걷기를 피하고 여행을 두려워하며 한때 좋아했던 활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뼈가 강해지면 삶은 다시 확장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4가지 비타민,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양, 그리고 주간 단위로 더 나은 뼈 재건을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첫 번째 비타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이 첫 번째 비타민이 적절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뼈가 여전히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로 들어가는 문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은 칼슘이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 뼈 조직에 자리 잡도록 허용합니다. 이 문이 없으면 칼슘은 갈 곳이 없습니다. 칼슘은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하며 뼈는 제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노인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천연 비타민 D 생성이 감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실내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엉덩이와 척추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반복되는 허리 통증과 뼈가 얇아지는 초기 징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칼슘 보충제를 철저히 챙겨 먹었지만 옛뼈가 계속 약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극도로 낮았습니다. 안전한 보충제와 햇빛 노출로 수치를 올린 지 몇 달 만에 그녀는 허리 불편함이 줄어들었고 다음 검사에서
더 나은 골밀도 수치를 보였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한 가지 공급원이지만 노인들은 종종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나 시리얼 같은 강화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식이 공급원만으로는 현재 몸이 요구하는 양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제가 필요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에서 활력이 넘치지만 개인의 필요량은 다릅니다. 항상 소량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지도하에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비타민 D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충분한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여전히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몸이 미네랄을 뼈 안에 접착하는 데 사용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타민을 매우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은 종종 뼈 구조의 설계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칼슘을 제자리에 안내하고 혈관이나 연조직과 같은 잘못된 영역으로 떠도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비타민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 뼈를 조밀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교통정리 전문가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칼슘이 뼈 기질, 본 메일릭스, 내부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돕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시멘트 포대를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있지만 구조가 결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K2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아무도 비타민 K2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계속 약해집니다. 제가 한때 치료했던 은퇴한 신사부는 수년 동안 칼슘을 복용해왔습니다. 그의 의사는 비타민 D도 권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했지만 그의 골 검사 결과는 계속해서 느린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의 영양 상태를 검토했을 때 그는 K2가 풍부한 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토, 너토와 특정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을 소량 추가하고 저용량 K2 보충제를 시작한 후 그의 다음 검사에서는 마침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뼈가 마침내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K2는 나토, 고다 치즈, 에담 치즈, 그리고 일부 발효 채소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잎이 많은 채소에 있는 비타민 K1과는 다르며 K1은 뼈 건강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9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의 K2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K2는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둘 다 존재할 때 뼈는 더욱 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을 몸 안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는지 때문에 별표 뼈, 건강 파트너십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비타민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동안 궁금증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이 칼슘을 위한 문을 열고 두 번째 비타민이 칼슘을 뼈 안으로 안내한다면 세 번째 비타민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뼈의 치유 속도, 미네랄 균형, 심지어 근육 보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은 이 세 번째 비타민을 이해하고 나면 뼈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 전체가 바뀐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탐구해 봅시다. 세 번째 비타민은 마그네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이나 수면에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뼈 구조, 에너지 생산, 미네랄 운반에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약 60%는 뼈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여 뼈가 부서지기 쉬워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매일 뼈 조직을 재형성하는 효소들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극히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정 약물들이 마그네슘 수치를 낮추며 많은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칼슘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더 많은 경련, 뻣뻣함, 피로 또는 작은 염좌 후 회복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 마이크로티어즈를 뼈가 복구하도록 돕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노인분은 한때 자신의 뼈를 별표 피곤하다, 타이어드, 별표고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느려지고 균형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아몬드, 호박씨, 잎채소, 통곡물과 같은 식품과 가벼운 보충제를 통해 마그네슘을 늘린 후 그녀는 몇 달에 걸쳐 더 나은 이동성과 밤중에 다리 경련이 줄어듦을 느꼈습니다. 마그네슘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별표 구연산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신네잇, 별표 과글리신산 마그네슘, 글라이서네잇, 별표 노인들이 흡수하기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의 일반적인 권장 범위는 하루 200mg에서 350mg 사이이지만 정확한 양은 소화의 편안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몸이 잘 받아들일 경우에만 늘리십시오. 여러분은 마그네슘이 그림을 완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필수적인 비타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타민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은 비타민 B12입니다. 언뜻 보기에 B12는 뼈 비타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B12는 건강한 골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적혈구 형성을 지원하며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틴 수치를 조절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위산 감소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B12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종종 잃습니다. 충분한 B12가 없으면 뼈는 내부 지지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저는 지속적인 피로, 나쁜 균형 감각, 잦은 작은 낙상을 겪던 한 노인과 함께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소실이 보였지만 진짜 단서는 그의 B12 수치를 검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수치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B12 보충과 달걀, 육류, 연어, 강화 시리얼과 같은 음식을 늘린 후 그는 에너지 개선과 더 나은 협응력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뼈도 골수 기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12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생선, 달걀, 우유, 요구르트, 강화 식물성 우유 등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음식만으로는 B12를 흡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별표 설화 보충제, 서블링걸 서플러먼츠, 별표 나 주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B12 수치가 회복되면 더 강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타민은 교향곡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각각이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힘은 네 가지 모두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비타민들을 안전하게 결합하는 방법이나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뼈를 보호하는 일일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인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때로는 해를 끼치는 세 가지 주요 오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오해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뼈 건강 전략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흔하게 듣는 오해 중 하나는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자동으로 뼈를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뼈가 약하다고 느끼면 단순히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하며 때로는 비생산적입니다. 칼슘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K2,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뼈 속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칼슘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혈류를 순환하거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슘 단독이 아닌 이들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노인들이 칼슘에만 집중하면 지지하는 비타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개선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또 다른 널리 퍼진 오해는 60세 이후에는 뼈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노인들을 낙담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건됩니다. 영양, 활동, 비타민 섭취의 작은 개선만으로도 뼈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노인들이 꾸준한 조정을 통해 측정 가능한 골밀도 증가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뼈가 기다려온 영양을 제공하는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보충제가 즉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비타민을 시작하지만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결과를 기대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 제거는 느리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몸이 뼈 조직을 충분히 강화하여 여러분이 차이를 느낄 수 있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 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물을 주어도 즉시 성장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굵어지며 나무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뼈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걷어내면 여러분은 매일 더 튼튼한 뼈를 지탱하는 명확한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이 루틴은 안전하고 현실적이며 노인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한 보충제나 엄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뼈에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꾸준하고 부드럽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별표 건강청사진 별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30일, 60일, 90일 동안 꾸준히 따라 뼈의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D와 K2 식사와 함께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나란히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K2는 그 칼슘을 뼈 안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작은 아침 식사는 몸이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이나 땅콩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과 같은 간단한 것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가끔 하루를 거르는 것은 괜찮지만 양치질만큼이나 단단히 루틴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점심시간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십시오. 아몬드, 호박씨, 익힌 시금치 또는 검은 콩 소량도 일일 섭취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선호한다면 글리신산 마그네슘과 같은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고 속쓰림을 피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마그네슘 수치가 올라가면 수면, 근육 편안함, 이동성에서 이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뼈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뼈의 구조와 안정성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 저녁에는 비타민 B12 공급원 식품을 포함하거나 의사가 권고했다면 설화정을 복용하십시오. B12는 에너지, 균형, 그리고 골수를 지원합니다. 하루의 이 마지막 단계는 뼈 지원의 주기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요구르트, 생선, 강화 식물성 우유와 같은 저녁 식사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채식주의자이거나 비건이라면 B12의 자연적인 식물 공급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화식품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면 많은 노인들이 15일 후에 경험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뻣뻣함이 약간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걷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30일 후에는 협응력이 더 좋아지고 관절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일 후에는 뼈 속에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뼈 회전율이 더 균형 잡히고 여러분은 계단을 사용하거나 식료품을 운반하는데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0일 후에는 많은 노인들이 근력과 전반적인 안정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고합니다.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몸으로 다시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깨어났을 때 다리가 더 의지할 만하게 느껴집니다. 팔걸이에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아침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 보도 위에서 발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과거에만 속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뼈가 놓치고 있던 것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여러분의 몸을 강화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제공하면 몸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4가지 비타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뼈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표 이 영상에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이 가이드가 필요한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를 알려주시고 골밀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덜 외롭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근력, 균형, 건강 증진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습니까? 어떤 노인들은 70대, 80대에도 활동적이고 편안하게 움직이며 뼈가 튼튼한 반면 어떤 노인들은 건강한 식단과 생활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약해지고 뼈가 얇아지며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조용히 놓치고 있는 4가지 특정 비타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우리 뼈에 숨겨진 골격처럼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뼈는 더 빨리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작은 미끄러짐도 위험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들이 채워지면 우리 몸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 비타민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며 노인들이 평생 뼈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너무 간과되어 많은 의사들조차 확인하는 것을 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핍되면 골절 위험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타민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그동안 찾고 있던 잃어버린 조각일 수 있습니다. 파트 2. 움직임의 자유를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 대신 자신감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엉덩이나 허리 아래쪽에 익숙한 당김 없이 바닥에 물건을 굽혀 집어 올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균형을 잃을까 두려워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제가 곧 공유할 이 4가지 영양소를 뼈가 제대로 공급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더욱 가능해집니다. 노인들은 종종 뼈 손실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뼈는 60세 이후에도 매일 스스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뼈는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며
비타민은 우리 몸이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일부입니다. 제 이름은 별표 산드라 세라티, 디아어 샌드러 세러티, 별표입니다. 25년 이상 노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근력, 안정성, 이동성을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뼈 건강히 걷기부터 수면, 일상생활의 자신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삶은 위축됩니다. 사람들은 계단 이용을 멈추고 장거리 걷기를 피하고 여행을 두려워하며 한때 좋아했던 활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뼈가 강해지면 삶은 다시 확장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4가지 비타민,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양, 그리고 주간 단위로 더 나은 뼈 재건을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첫 번째 비타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이 첫 번째 비타민이 적절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뼈가 여전히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로 들어가는 문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은 칼슘이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 뼈 조직에 자리 잡도록 허용합니다. 이 문이 없으면 칼슘은 갈 곳이 없습니다. 칼슘은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하며 뼈는 제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노인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천연 비타민 D 생성이 감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실내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엉덩이와 척추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반복되는 허리 통증과 뼈가 얇아지는 초기 징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칼슘 보충제를 철저히 챙겨 먹었지만 옛뼈가 계속 약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극도로 낮았습니다. 안전한 보충제와 햇빛 노출로 수치를 올린 지 몇 달 만에 그녀는 허리 불편함이 줄어들었고 다음 검사에서 더 나은 골밀도 수치를 보였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한 가지 공급원이지만 노인들은 종종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나 시리얼 같은 강화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식이 공급원만으로는 현재 몸이 요구하는 양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제가 필요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에서 활력이 넘치지만 개인의 필요량은 다릅니다. 항상 소량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지도하에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비타민 D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충분한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여전히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몸이 미네랄을 뼈 안에 접착하는 데 사용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타민을 매우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은 종종 뼈 구조의 설계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칼슘을 제자리에 안내하고 혈관이나 연조직과 같은 잘못된 영역으로 떠도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비타민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 뼈를 조밀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교통정리 전문가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칼슘이 뼈 기질, 본 메일릭스, 내부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돕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시멘트 포대를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있지만 구조가 결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K2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아무도 비타민 K2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계속 약해집니다. 제가 한때 치료했던 은퇴한 신사부는 수년 동안 칼슘을 복용해왔습니다. 그의 의사는 비타민 D도 권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했지만 그의 골 검사 결과는 계속해서 느린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의 영양 상태를 검토했을 때 그는 K2가 풍부한 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토, 너토와 특정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을 소량 추가하고 저용량 K2 보충제를 시작한 후 그의 다음 검사에서는 마침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뼈가 마침내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K2는 나토, 고다 치즈, 에담 치즈, 그리고 일부 발효 채소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잎이 많은 채소에 있는 비타민 K1과는 다르며 K1은 뼈 건강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9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의 K2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K2는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둘 다 존재할 때 뼈는 더욱 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을 몸 안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는지 때문에 별표 건강 파트너십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비타민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동안 궁금증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이 칼슘을 위한 문을 열고 두 번째 비타민이 칼슘을 뼈 안으로 안내한다면 세 번째 비타민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뼈의 치유 속도, 미네랄 균형, 심지어 근육 보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은 이 세 번째 비타민을 이해하고 나면 뼈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 전체가 바뀐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탐구해 봅시다. 세 번째 비타민은 마그네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이나 수면에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뼈 구조, 에너지 생산, 미네랄 운반에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약 60%는 뼈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여 뼈가 부서지기 쉬워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매일 뼈 조직을 재형성하는 효소들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극히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정 약물들이 마그네슘 수치를 낮추며 많은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칼슘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더 많은 경련, 뻣뻣함, 피로 또는 작은 염좌 후 회복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 마이크로티어즈을 뼈가 복구하도록 돕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노인분은 한때 자신의 뼈를 별표 피곤하다, 타이어드, 별표고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느려지고 균형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아몬드, 호박씨, 잎채소, 통곡물과 같은 식품과 가벼운 보충제를 통해 마그네슘을 늘린 후 그녀는 몇 달에 걸쳐 더 나은 이동성과 밤중에 다리 경련이 줄어듦을 느꼈습니다. 마그네슘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별표 구연산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신네잇, 별표 과글리신산 마그네슘, 글라이서네잇, 별표은 노인들이 흡수하기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의 일반적인 권장 범위는 하루 200mg에서 350mg 사이이지만 정확한 양은 소화의 편안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몸이 잘 받아들일 경우에만 늘리십시오. 여러분은 마그네슘이 그림을 완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필수적인 비타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타민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은 비타민 B12입니다. 언뜻 보기에 B12는 뼈 비타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B12는 건강한 골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적혈구 형성을 지원하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위산 감소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B12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종종 잃습니다. 충분한 B12가 없으면 뼈는 내부 지지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저는 지속적인 피로, 나쁜 균형 감각, 잦은 작은 낙상을 겪던 한 노인과 함께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소실이 보였지만 진짜 단서는 그의 B12 수치를 검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수치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B12 보충과 달걀, 육류, 연어, 강화 시리얼과 같은 음식을 늘린 후 그는 에너지 개선과 더 나은 협응력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뼈도 골수 기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12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생선, 달걀, 우유, 요구르트, 강화 식물성 우유 등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음식만으로는 B12를 흡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별표 설화 보충제, 서블링퀄 서플러먼츠, 별표 나 주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B12 수치가 회복되면 더 강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타민은 교향곡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각각이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힘은 네 가지 모두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비타민들을 안전하게 결합하는 방법이나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뼈를 보호하는 일일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인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때로는 해를 끼치는 세 가지 주요 오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오해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뼈 건강 전략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흔하게 듣는 오해 중 하나는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자동으로 뼈를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뼈가 약하다고 느끼면 단순히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하며 때로는 비생산적입니다. 칼슘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K2,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뼈 속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칼슘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혈류를 순환하거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슘 단독이 아닌 이들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노인들이 칼슘에만 집중하면 지지하는 비타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개선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또 다른 널리 퍼진 오해는 60세 이후에는 뼈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노인들을 낙담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건됩니다. 영양, 활동, 비타민 섭취의 작은 개선만으로도 뼈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노인들이 꾸준한 조정을 통해 측정 가능한 골밀도 증가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뼈가 기다려온 영양을 제공하는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보충제가 즉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비타민을 시작하지만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결과를 기대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 제거는 느리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몸이 뼈 조직을 충분히 강화하여 여러분이 차이를 느낄 수 있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 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물을 주어도 즉시 성장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굵어지며 나무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뼈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걷어내면 여러분은 매일 더 튼튼한 뼈를 지탱하는 명확한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이 루틴은 안전하고 현실적이며 노인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한 보충제나
엄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뼈에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꾸준하고 부드럽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별표 건강청사진 별표이라고 상상해보세요. 30일, 60일, 90일 동안 꾸준히 따라 뼈의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D와 K2 식사와 함께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나란히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K2는 그 칼슘을 뼈 안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작은 아침 식사는 몸이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이나 땅콩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과 같은 간단한 것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가끔 하루를 거르는 것은 괜찮지만 양치질만큼이나 단단히 루틴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점심시간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십시오. 아몬드, 호박씨, 익힌 시금치 또는 검은 콩 소량도 일일 섭취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선호한다면 글리신산 마그네슘과 같은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고 속쓰림을 피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마그네슘 수치가 올라가면 수면, 근육 편안함, 이동성에서 이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뼈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뼈의 구조와 안정성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 저녁에는 비타민 B12 공급원 식품을 포함하거나 의사가 권고했다면 설화정을 복용하십시오. B12는 에너지, 균형, 그리고 골수를 지원합니다. 하루의 이 마지막 단계는 뼈 지원의 주기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요구르트, 생선, 강화 식물성 우유와 같은 저녁 식사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채식주의자이거나 비건이라면 B12의 자연적인 식물 공급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화식품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면 많은 노인들이 15일 후에 경험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뻣뻣함이 약간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걷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30일 후에는 협응력이 더 좋아지고 관절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일 후에는 뼈 속에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뼈 회전율이 더 균형 잡히고 여러분은 계단을 사용하거나 식료품을 운반하는데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0일 후에는 많은 노인들이 근력과 전반적인 안정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고합니다.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몸으로 다시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개월 후의 여러분을 상상해보세요. 깨어났을 때 다리가 더 의지할 만하게 느껴집니다. 팔걸이에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아침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 보도 위에서 발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과거에만 속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뼈가 놓치고 있던 것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여러분의 몸을 강화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제공하면 몸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4가지 비타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뼈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표 이 영상에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이 가이드가 필요한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를 알려주시고 골밀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덜 외롭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근력, 균형, 건강 증진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습니까? 어떤 노인들은 70대, 80대에도 활동적이고 편안하게 움직이며 뼈가 튼튼한 반면 어떤 노인들은 건강한 식단과 생활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약해지고 뼈가 얇아지며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조용히 놓치고 있는 4가지 특정 비타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우리 뼈에 숨겨진 골격처럼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뼈는 더 빨리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작은 미끄러짐도 위험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들이 채워지면 우리 몸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 비타민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며 노인들이 평생 뼈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너무 간과되어 많은 의사들조차 확인하는 것을 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핍되면 골절 위험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타민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그동안 찾고 있던 잃어버린 조각일 수 있습니다. 파트 2. 움직임의 자유를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잠시 상상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 대신 자신감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엉덩이나 허리 아래쪽에 익숙한 당김 없이 바닥에 물건을 굽혀 집어 올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균형을 잃을까 두려워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제가 곧 공유할 이 4가지 영양소를 뼈가 제대로 공급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더욱 가능해집니다. 노인들은 종종 뼈 손실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뼈는 60세 이후에도 매일 스스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뼈는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며 비타민은 우리 몸이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일부입니다. 제 이름은 별표 산드라 세라티, 디아어샌드러 세러티, 별표입니다. 25년 이상 노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근력, 안정성, 이동성을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뼈 건강이 걷기부터 수면, 일상생활의 자신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삶은 위축됩니다. 사람들은 계단 이용을 멈추고 장거리 걷기를 피하고 여행을 두려워하며 한때 좋아했던 활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뼈가 강해지면 삶은 다시 확장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4가지 비타민,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양, 그리고 주간 단위로 더 나은 뼈 재건을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첫 번째 비타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더라도 이 첫 번째 비타민이 적절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뼈가 여전히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로 들어가는 문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은 칼슘이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 뼈 조직에 자리 잡도록 허용합니다. 이 문이 없으면 칼슘은 갈 곳이 없습니다. 칼슘은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하며 뼈는 제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노인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천연 비타민 D 생성이 감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실내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엉덩이와 척추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반복되는 허리 통증과 뼈가 얇아지는 초기 징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칼슘 보충제를 철저히 챙겨 먹었지만 옛뼈가 계속 약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극도로 낮았습니다. 안전한 보충제와 햇빛 노출로 수치를 올린 지 몇 달 만에 그녀는 허리 불편함이 줄어들었고 다음 검사에서 더 나은 골밀도 수치를 보였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한 가지 공급원이지만 노인들은 종종 추가적인 보조가 필요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나 시리얼 같은 강화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식이 공급원만으로는 현재 몸이 요구하는 양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제가 필요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에서 활력이 넘치지만 개인의 필요량은 다릅니다. 항상 소량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지도하에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비타민 D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충분한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여전히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몸이 미네랄을 뼈 안에 접착하는 데 사용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타민을 매우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은 종종 뼈 구조의 설계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칼슘을 제자리에 안내하고 혈관이나 연조직과 같은 잘못된 영역으로 떠도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비타민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 뼈를 조밀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교통정리 전문가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칼슘이 뼈 기질, 본 메일릭스, 내부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돕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시멘트 포대를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있지만 구조가 결코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K2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아무도 비타민 K2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이 계속 약해집니다. 제가 한때 치료했던 은퇴한 신사부는 수년 동안 칼슘을 복용해왔습니다. 그의 의사는 비타민 D도 권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했지만 그의 골 검사 결과는 계속해서 느린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의 영양 상태를 검토했을 때 그는 K2가 풍부한 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토, 너토와 특정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을 소량 추가하고 저용량 K2 보충제를 시작한 후 그의 다음 검사에서는 마침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뼈가 마침내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K2는 나토, 고다 치즈, 에담 치즈, 그리고 일부 발효 채소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잎이 많은 채소에 있는 비타민 K1과는 다르며 K1은 뼈 건강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9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의 K2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K2는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둘 다 존재할 때 뼈는 더욱 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을 몸 안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는지 때문에 별표 건강 파트너십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비타민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동안 궁금증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이 칼슘을 위한 문을 열고 두 번째 비타민이 칼슘을 뼈 안으로 안내한다면 세 번째 비타민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뼈의 치유 속도, 미네랄 균형, 심지어 근육 보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은 이 세 번째 비타민을 이해하고 나면 뼈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 전체가 바뀐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탐구해 봅시다. 세 번째 비타민은 마그네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이나 수면에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뼈 구조, 에너지 생산,
미네랄 운반에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약 60%는 뼈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여 뼈가 부서지기 쉬워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매일 뼈 조직을 재형성하는 효소들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극히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정 약물들이 마그네슘 수치를 낮추며 많은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칼슘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더 많은 경련, 뻣뻣함, 피로 또는 작은 염좌 후 회복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 마이크로티어즈을 뼈가 복구하도록 돕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노인분은 한때 자신의 뼈를 별표 피곤하다, 타이어드, 별표고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느려지고 균형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아몬드, 호박씨, 잎채소, 통곡물과 같은 식품과 가벼운 보충제를 통해 마그네슘을 늘린 후 그녀는 몇 달에 걸쳐 더 나은 이동성과 밤중에 다리 경련이 줄어듦을 느꼈습니다. 마그네슘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별표 구연산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신네잇, 별표 과글리신산 마그네슘, 글라이서네잇, 별표는 노인들이 흡수하기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의 일반적인 권장 범위는 하루 200mg에서 350mg 사이이지만 정확한 양은 소화의 편안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몸이 잘 받아들일 경우에만 늘리십시오. 여러분은 마그네슘이 그림을 완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필수적인 비타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타민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은 비타민 B12입니다. 언뜻 보기에 B12는 뼈 비타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B12는 건강한 골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적혈구 형성을 지원하며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틴 수치를 조절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위산 감소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B12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종종 잃습니다. 충분한 B12가 없으면 뼈는 내부 지지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저는 지속적인 피로, 나쁜 균형 감각, 잦은 작은 낙상을 겪던 한 노인과 함께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소실이 보였지만 진짜 단서는 그의 B12 수치를 검사했을 때 나왔습니다. 수치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B12 보충과 달걀, 육류, 연어, 강화 시리얼과 같은 음식을 늘린 후 그는 에너지 개선과 더 나은 협응력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뼈도 골수 기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12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생선, 달걀, 우유, 요구르트, 강화 식물성 우유 등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음식만으로는 B12를 흡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별표 설화 보충제, 서블링퀄 서플러먼츠, 별표 나 주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B12 수치가 회복되면 더 강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타민은 교향곡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각각이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힘은 네 가지 모두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비타민들을 안전하게 결합하는 방법이나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뼈를 보호하는 일일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인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때로는 해를 끼치는 세 가지 주요 오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오해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뼈 건강 전략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흔하게 듣는 오해 중 하나는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자동으로 뼈를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뼈가 약하다고 느끼면 단순히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하며 때로는 비생산적입니다. 칼슘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K2,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뼈 속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칼슘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혈류를 순환하거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슘 단독이 아닌 이들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노인들이 칼슘에만 집중하면 지지하는 비타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개선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또 다른 널리 퍼진 오해는 60세 이후에는 뼈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노인들을 낙담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건됩니다. 영양, 활동, 비타민 섭취의 작은 개선만으로도 뼈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노인들이 꾸준한 조정을 통해 측정 가능한 골밀도 증가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뼈가 기다려온 영양을 제공하는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보충제가 즉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비타민을 시작하지만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결과를 기대합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 제거는 느리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몸이 뼈 조직을 충분히 강화하여 여러분이 차이를 느낄 수 있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 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물을 주어도 즉시 성장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굵어지며 나무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뼈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걷어내면 여러분은 매일 더 튼튼한 뼈를 지탱하는 명확한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이 루틴은 안전하고 현실적이며 노인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한 보충제나 엄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뼈에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꾸준하고 부드럽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별표 건강청사진 별표이라고 상상해보세요. 30일, 60일, 90일 동안 꾸준히 따라 뼈의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D와 K2 식사와 함께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나란히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K2는 그 칼슘을 뼈 안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작은 아침 식사는 몸이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이나 땅콩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과 같은 간단한 것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가끔 하루를 거르는 것은 괜찮지만 양치질만큼이나 단단히 루틴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점심시간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십시오. 아몬드, 호박씨, 익힌 시금치 또는 검은 콩 소량도 일일 섭취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선호한다면 글리신산 마그네슘과 같은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고 속쓰림을 피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마그네슘 수치가 올라가면 수면, 근육 편안함, 이동성에서 이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뼈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뼈의 구조와 안정성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 저녁에는 비타민 B12 공급원 식품을 포함하거나 의사가 권고했다면 설화정을 복용하십시오. B12는 에너지, 균형, 그리고 골수를 지원합니다. 하루의 이 마지막 단계는 뼈 지원의 주기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요구르트, 생선, 강화 식물성 우유와 같은 저녁 식사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채식주의자이거나 비건이라면
B12의 자연적인 식물 공급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화식품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면 많은 노인들이 15일 후에 경험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뻣뻣함이 약간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걷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30일 후에는 협응력이 더 좋아지고 관절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일 후에는 뼈 속에서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뼈 회전율이 더 균형 잡히고 여러분은 계단을 사용하거나 식료품을 운반하는데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0일 후에는 많은 노인들이 근력과 전반적인 안정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고합니다.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몸으로 다시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깨어났을 때 다리가 더 의지할 만하게 느껴집니다. 팔걸이에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아침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 보도 위에서 발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과거에만 속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뼈가 놓치고 있던 것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여러분의 몸을 강화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제공하면 몸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4가지 비타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뼈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표 이 영상에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이 가이드가 필요한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를 알려주시고 골밀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덜 외롭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근력, 균형, 건강 증진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19.